검은 비닐봉지에 쌓여 있는 물체를 발견해가지고 그 배를 대서 만져보니까 더듬어보니까 손이더라고요. 오늘 10시 48분경에 어제 경찰이 수색을 하면서 그 아라뱃길 수문 쪽에서 행주 방향 쪽으로 100m 지점에 풀 속에 있는 그 물가 쪽에서 시신의 일부인 그 오른쪽 팔을 발견했습니다. 네, 지난 12일이죠. 한강에서 남성의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이 시신의 일부인 팔이 발견이 됐었고 방금 전인 오전 10시 반쯤에는 이 몸통 시신의 머리로 추정되는 부분도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새벽 1시쯤에 한 남성이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어쨌든 이 사람이 범인이 맞다면 그나마 좀 다행은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했었거든요. 일단 범인이 맞는지에 대한 검증 과정 좀 거쳐야 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최근에도 사실은 영화 유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도 어머니가 자신의 딸이 영화를 유기한 걸로 알고 자신이 영화를 유기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결국 결국 밝혀졌는데 아니었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사실은 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수를 했는데 이제 자기 지금 있는 것은 그 사람 진술밖에 없어요. 네. 네. 내가 살해한 건 맞다. 그 이유도 좀 석연치 않아요. 네. 모텔 비어 관련해서 서로 다투다가 살해했다는데 그 정도하고 과연 살해를 할 수 있을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살해를 했다고 한다면 이걸 왜 사체를 이렇게 끔찍하게 훼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진범인 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 네. 아마 이제 몸통이 발견되어 거기에다 대고 몸통만 발견해서 사실은 그 사망한 사람의 신원을 알기 어렵죠. 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손이랄지 어깨 이런 부분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건 결국 다 발각될 것이 좀 두려운 나머지 미리 자수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수한 이 남성은 모텔에서 일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시비 끝에 살해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경찰 관계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모텔에서 시비 붙여서 객실에서 살해한 거예요. 그냥 현장 지금 나갔잖아요. 현장 나가서 현장에서 지금 사실관계 증거관계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글쎄요, 드물죠. 네, 최평론가님. 네. 경찰도 드물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끔찍한 드물죠.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내가 그랬다라고 자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네. 그동안의 보도에는 안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네. 경찰의 입장에서는 용의선상에 올랐던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네. 가능성이 높아지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몇몇 용의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어떤 수사 압박을 느끼고 자수한 거라면 네. 가능성은 좀 높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지난 새벽 1시에 자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오늘 급진전될 일이 뭐냐 하면 그럼 이 사람이 일했던 모텔 어떤 방에서 살해가 이루어졌는지 그렇다면 그 방을 수색하면 혈흔이라든가 지금까지는 이 사망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리무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건의 장소가 특정된다면 네. 증거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자수의 신빙성이 앞으로 이제 증빙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납득되지 않는 게 네. 약간 횡설수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경찰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고 있고 네. 경찰에게 뭔가 요구를 하고 있으면서 네. 경찰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진술하지 않겠다라고 네.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네. 하지만 적어도 이 자수한 사람의 신원 그리고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모텔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좀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시신을 끔찍하게 훼손해 놓고서도 오히려 피해자가 나쁜 놈이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장 교수님 좀 사이코패스 형태의 이런 범죄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직 요 몇 마디 가지고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자신이 자수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경찰에게 이런 것들을 나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네.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럼 아마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왜 살해했는지 이런 어떤 단편적인 것들만으로 자신이 비난받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쩜 자신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여론이나 이런 수사기관이나 알리고 싶은 의지가 좀 있지 않나. 아마 본인도 상당히 많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새벽 1시에 자수할
정도면 심리적으로 네. 많이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네. 아마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이런 것들을 우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일단은 추가로 발견된 시신에서 지문이 좀 검출이 됐고 이걸 토대로 이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마 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그래도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범인만 알 수 있는 어떤 진술들을 이 사람이 몇 마디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허위 자수는 아마 아닐 것이다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네. 그런데요, 이거 이유를 좀 들어보면요. 일단 싸웠다는 거예요, 그죠? 네. 싸웠다는 건데 아직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이 죽인 그 피해자가 오히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뭐 생각하는 것이 그 다툼 과정에서 자기를 이제 모욕을 했다든지 아니면 당연히 숙박비는 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숙박비를 주지 않으니까 피해자가 나쁜 놈이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어떤 살해를 하고 시신을 회수할 정도는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제 또 하나가 일단 자수를 했어요. 자기가 살인범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도 뭐 조건을 걸면서 진술을 거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경찰 이야기 자체는 진술만 있을 뿐이고 어떤 증거나 사실관계는 파악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 아마 지금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거와 딱 맞는 말이 명확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모스텔 객실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사실 CCTV 있겠죠. 그러나 객실에 투숙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하고 또 현장에 이제 시신이 유기되어 있는데 유기된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제 본인이 정말 허위를 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밝힐 수 있을 건 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경찰도 진범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저 화면이 바로 오늘 좀 전에 보신 그 화면 보면 오늘 아침에 계속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이에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렇게 몸통이 없는 시신과 관련된 사건이요. 이번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좀 다른 점은 새벽 1시에 직접 자수를 했다는 점. 아마도 아까 최영희 평론가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제 아무래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수 있다라는 아마 그런 압박감도 존재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 남성의 이 자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진범인지 아닌지는 이제 경찰이 계속 확인을 하겠지만 이 수사에서 좀 어떤 부분이 핵심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아까 사이코패스 여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이 남성의 입장에서 이 남성의 이 진술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것은 납득되지 않는 범죄예요. 상식적으로는. 왜냐하면 면식범인 경우에 원한 관계가 있었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처참한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최근에 이제 제주에서 벌어졌던 고유정 사건 같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주장은 뭐냐면 처음 만난 사이라는 거예요. 모텔의 손님과 직원으로 처음 만났는데 아는 사이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서비스 업소에는 진상 손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택시 기사도 밤마다 만나죠. 술집도 취객이 찾아오죠. 모텔도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는 가장 끔찍한 모텔 손님은 성매매 여성을 찾다가 주인이 거부하자 새벽에 불을 지른 방화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 투숙비를 주지 않았다. 이게 나쁜 일이죠. 그리고 직원에게 반말하고 하대했다. 무례하게 해서 기분을 상하게 했다. 좋아요. 이런 진상 손님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마다 이렇게 처참한 살인이 벌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동기 자체가 매우 취약한데 사건의 결과는 너무 끔찍하다. 그런데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우발적 살인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들킬까봐 완전 범죄를 꿈꾸고 시신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팔이 발견되니까 지문을 이제 우리가 인출할 수 있게 됐고 그러자 이 사람이 그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이제는 내가 도망갈 길은 없구나라고 자수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벌어진 사건과 이 자수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살인의 동기는 너무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이 거리를 경찰이 오늘부터 좀 빠르게 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